최종 의견 357회 시작합니다. 저는 박하정이고요. 오늘도 정현석 변호사님과 김선재 아나운서님, 조성환 변호사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4월의 마지막 주 벌써. 벌써? 다음 주에 5월입니다. 3분의 1이 끝난 거예요? 어떡해. 2023년에? 너무 시간이 빨라요. 4월까지 한 게 없는데 올해. 벌써 5월인가요? 그래도 이틀 뒤에 월급 들어와서 다행이다. 아, 그것이 유일한 것으로. 월말 26일. 26일 네. 기억하고 있을게요. 메모. 본인이 왜? 모든 SBS 월급일인가요? 그러면? 그렇습니다. 네, 그럼 박하정, 김선재 월급일 네. 26일. 조성환 변호사님은 4월까지 한 일 중에 제일 기억 남는 일이 무엇인가요? 새로 운동을 시작한 겁니다. 아, 같이 같이 하신다는. 네. 어떻게 좀 단단해졌어요? 지속. 많이 조지고 있습니다. 위아래로. 이번 지난 토요일은 엉덩이를. 맞아요. 저기요. 신체 부위를 좀 너무 직접적으로 생각하고 말씀하시죠. 너무, 네. 본인 엉덩이를 우리가 다 들었잖아요. 지금 아침부터. 예. 많이 조졌습니다. 아하. 뭐 가족이랑 이어가시게. 같이 이렇게 운동한다는 게 뭐 제 결혼 10년 만에 처음인데 되게 좋더라고요. 예. 와, 제가 사이도 좋아질 것 같다. 어제 그러니까. 헬스장 갔는데 커플이 운동하는 거예요. 좋았어요? 많이 좋았어요? 내가 부정적으로 말하려고 하다가 네. 말해봐야 부정적. 너무 보기 싫었어요? 네. 운동을 안 하고 운동을 물론 했지. 운동을 했는데 제대로 안 하고 뭐 이렇게 막 봐주고 서로 막 도와주고 아유. 막 하는데 저희는 그 선생님한테 네. 각각 PT를 받으면서 같은 공간에만 존재. 진정한 서로 부부의 받으면 세계. 서로 쉬고 이렇게. 진정한 부부의 세계네요. 네가 좀 더 오래 해. 채찍질. 네. 그러니까죠. 뭐 그런 일이. 동료죠. 근데 같이 하는 거 저는 네. 저도 옛날에 도전해봤는데 네. 의식하게 되니까 별론 것 같아요. 그래서 의식하게 되지 않아요? 어쩔 수 없이 커플 헬스를 커플이든 친구든 아는 사람이랑 운동을 하면 신경 쓰여. 좀 의식이 돼. 예쁘게 그래서 해야 될 것 같고. 신경이 쓰여요. 뭐 혼자든 커플이든 안 해본 저로서면서 운동을 하세요. 운동을. 헬스를 정말 싫어해가지고 근데 헬스를 싫어하니까 나이 들고 헬스 싫어하니까 헬스 싫어하고 골프 안 치니까 운동을 안 하게 되더라고요. 나이 들면 운동할 수 있는 게 그거밖에 없는 것 같은데. 다른 거라도 저랑 하세요. 요가 하시죠. 아니야 스킨스쿠버 하자 우리. 너무 싫다며. 그거는 사실은 건강을 위해서 하는 제주도 애월곳에서 기능은 아니죠. 해보자. 제주도 애월곳에서 귀가 아프다니까 하고 요즘 나면. 호텔에서 올라간 애플 망고 빙수를 좀 먹으면서 같이 5만 원 막 이렇게. 아니 20만 원 넘었대요. 20만 원? 그 지금 되게 핫한 키워드입니다. 제주도에 빙수가? 팔아요? 제주도 신라 호텔인가 거기가 10만 원대였다는 걸 제가 기억을 하는데 드디어 뭐 20만 원 넘은 그 호텔이었던 것 같아. 이 마포에 있는 호텔 뭐죠? 포시즌스? 거기가 20만 원 넘었다고. 광화문에 있는 거 아니에요? 그냥 큰 길가에 그냥 띵 있는 거. 이름이 기억이 안 나요. 공덕역 근처에. 뭐 어쨌든. 그러니까요. 네네네. 롯데 아니. 그게 신라스테이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검색해서 말하는 게 나 이거 댓글 달리지 못하게 이런 거 말고 다른 거 댓글 달아야 되거든요. 잠깐만 제가 아니, 근데- 가든 호텔. 가든 호텔 맞 서울 가든 호텔. 서울 가든 호텔인데 망고 근데- 빙수 패키지. 아니 근데 애망빙 20만 원 넘은 데는 포시즌즈 이름이 더 정확해요. 지역이 아니라 애플망고 빙수 20만 원 넘은 데는 그 선재가 말한 광화문에 있는 건가요, 그게? 포시즌즈인 것 같아요. 기사 많이 떴던데. 급여 지급 안내 떴다. 왜 딴짓을 해요, 방송하다 말고. 얼마예요? 조회를 해볼 수 있는 조회 거죠. 누르면 나오시면 안 누르겠습니다. 포시즌즈 호텔 빙수는 다른 것도 있네. 이거 뭐지? 이거 뭐예요? 흑임자 빙수 6만 5천 원. 흑임자도 6만 5천 원이에요. 네. 요즘 물가가 애플망고 9만 6천 원. 임자랑 같이 먹으러 가야겠네요. 20만 원이야. 이제 그만해야겠다. 네. 너무 비싸. 물가가 너무 많이 올랐어요. 아무튼 그것도 그런데 사실은 다른데 돈 쓰는 제 모습을 보면 또 이걸 쓰는 분들이 이해되기도 하고 그렇다고 내가 돈을 아끼지 않잖아. 소중한 게 다 다르니까요. 그러니까 뭐 네. 드실 분은 드세요. 네. 운동하세요. 네. 갑자기 운동 전도사. 봐봐 10만 원짜리 빙수 먹고 50만 원어치 PT하고 이게 뭔가 대체. 네, 그럼 60만 원이에요. 네. 아무튼 그런 일이. 아무튼 봄을 맞이하여 내일 또 비 오고 또 추워진다고 해서 날씨가 왜 이런지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오늘 좀 쌀랑하더라. 네, 건강을 잘 챙기시기 바랍니다. 환절기에. 댓글을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이 달아주셨네요. 조성환 변호사님의 댓글을 읽어드립니다. 팟빵의 하얼빈의 장첸님이십니다. 신혜성 1심 판결. 반성하고 있고 인적 물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으며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고 있다. 김세론 1심 판결. 다만 잘못을 인정하고 피해 대부분을 회복한 점, 초범인 점 등을 고려했다.
울산 음주운전 뺑소니. 친 줄 몰랐다는데 건너편서 몰래 구경. 방송에서도 술이 문제라고 얘기했는데 술 먹고 운전은 뭐 당연한 분위기 자체가 개탄스럽다. 가중처벌도 음주운전 여러 번 해도 살 수 있는 환경이 사랑하는 가족을 잃은 유가족들에게 단 하나의 도움이라도 될까? 법 제도를 보완해야 하는데 법안만 내면 땡인가? 흐린 날씨와 비가 오는 소리에 하늘마저도 안타까워 느끼는 것 같다. 네. 판결들의 그 양형 사유를 네. 좀 찝으시면서 좀 꼬집어 주신 것 같아요. 안타깝습니다. 안타깝습니다. 예, 네이버 오디오 클립의 김짜장 그만짜장님 46분 32초 부분 한블리가 지적하는 판결의 문제점 예시로 보이군요. 합의를 이렇게 했다고 하는 게 58분 1초 부분 역대 케이스 가장 궁금해요. 음주운전 형량 얼마나 높았는지를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한블리가 뭐예요? 한문철 변호사. 네, 블랙박스 방송 이름입니다. 한블리. 네. 58분 37초 부분입니다. 지인의 경우는 개인인데 종합보험 가입 안 된 차량으로 인해 보상도 거의 유유. 아예 강제 가입을 시키게 해야 하지 않을까요? 61분 45초 부분 오늘 방송의 결론. 난 늘 술이야. 맨날 술이야. 진짜 부르시다니. 이게 모두 다 술이 문제다. 근데 마약이 나오네? 아이고. 그나저나 신상공개법 가능할까요? 드디어 하시네요. 지난 방송에서 맨날 술이야 했다가 분위기 한두- 무거운데 해가지고 전혀 한 적이 없었습니다. 저희가 편집했다기보다는 자기가 스스로 이거 좀 잘못한 것 같다고. 그런데 댓글에 또 달리네요. 댓글에. 두 분의 마음이 저희가 이런 애환이 있습니다. 뭔가 드립을 쳤다가 이게 분위기가 아닌 것 같다 그럼 스스로 걷어드려야죠. 예, 제가 많이 그랬죠. 근데 댓글에서 지난번에는 또- 조변이 그랬어요. 댓글에서 또 주셨네요. 속이 시원하냐? 노래에서 그렇게 꼭 노래를 했어야만 송구합니다. 속이 시원했냐? 근데 요즘 분들은 이 노래 모르지 않을까요? 요즘 분들 잘 안 들어요. 이 방송. 옛날 사람만 듣는 방송. 최소 30대. 궁금하다. 자기가 내가 그때 고등학생 분 있었잖아요. 댓글 다시던 분. 어느 순간 사라지셨네 그분이. 그러네. 너무 즐겁게 대학 생활을 가서 즐기고 계신 거 코로나 아닌가? 없는 대학 생활을 지금. 그러니까 내가 제일 어린 것 같다 이러신 맞아, 분이 맞아요. 어떻게 되는지 이름 댓글 달아주시면 뭐였죠? 좋겠다. 닉네임 뭐였죠? 그러니까 한창 달아주시고 하셨는데 혹시 조용히 듣고 있었으면 감동이겠죠. 네. 감동이었겠다. 댓글 하나만 달아주세요. 지금 한 21세쯤 되셨을 것 같은데. 21세. 벌써 시간이 그렇게 뭘 이런 걸 들어요 21세에. 더 재밌는 걸 네. 찾아 세상으로 그냥 훨훨 나아가. 현실 세계에서 즐거움을 찾으세요. 그렇군요. 말씀. 고등학생이라 그래도 좀 들었던 것 같아요. 맞아요. 뭐 아버지 나이랑 비슷한 뭐 이런 얘기 하지 않았어요? 저랑. 네네. 만화 얘기도 하시지 않았어요? 여보세요. 나도 닉네임을 생각 안 나고 뭔 얘기를 했는지만. 사라진 고등학생을 찾습니다. 댓글 달아주세요. 네. 그리고 계속 댓글이 남아있죠. 예, 추가 댓글이 같은 있으시네요. 김짜장 그만짜장님. 1분 8초 부분 조변님의 마음의 시차 해명. 혼자 여행 다니는 거. 시차가 해주셨죠. 1분 30초 부분에 하나우마 베이 정말 가고 싶습니다. 소개해 주셨던 진짜. 하나우마 베이. 열심히 들으셨어. 6분 34초 부분 유족 측이 새로운 변호사 통해서 손배하신 것 같던데요. 정변님 말씀처럼 손배 의미가 있는 건지 유유. 8분 32초 부분 민트정님 의견 200% 동감하는 쿠팡 주문 안 해도 너무 자주 보는 라고 달아주셨고요. 네. 9분 10초 부분에 이제 기사 링크를 해주시고 이 단독 기사일 듯요 라고 붙여주셨는데 네, 제 이게- 기사입니다. 예, 이게 4년 소송했는데 화해 권고마저 네. 등 돌린 정부라는 단독 기사였죠. 맞아요. 건으로 보입니다. 38분 20초 부분 판결 이후에 기자의 질문에 휴대폰 보며 하는 행동을 보면 화가 나. 39분 57초 부분 유교걸님과 선체스님의 화내시는 모습이 짱? 네. 그게 때 예비 검사에 대한 선고 관련 부분이었습니다. 네. 그리고 그 다음 주에 무슨 변호사가 네. 또 보고 경찰한테 뭐 내가 누군지 알고 뭐 이러냐 해가지고 또 술 먹고 행패 부리는 또 기사가 뜬 것 같더라고요. 법조계 아주 잘 돌아가는 것 같습니다. 이제는 나 누가 누군지 헷갈려. 누가 그러니까. 뭘 했는지. 이제 판사들만 힘내면 돼요. 네.
네. 근데 그 내가 누군지 알아라는 워딩은 참 옛날부터 Do you know me? 그러니까 남동 부리시는 분들의 거의 자주 언급되는 Do you know 말인데 Korea? 손흥민? 차라리 두유노 손흥민이 나을 것 같아요. 차라리. Do you know 네. BTS? 내가 누군지 알아. 이건 어떤 심리에서 그렇게 나오는 말인지 참 궁금하기도 합니다. 네. 진짜 명대사. 웬만하면 알아야 한다라는 내가 막 심리죠. 그게 그거 아닙니까? 바로 한국인의 정서. 알았어. 누구 소장하고 소장하고. 이게 정말 한국인의 정서. 진짜 네. 아무튼 술이 문제라고 저는 술이 문제라고 하고 싶지 않아요. 사람이 문제입니다. 술을 안 먹어도 이런다. 술을 안 먹어도 이러고 술을 마신 것 자체가 그 사람이 선택해서 저지른 거예요. 다. 그 와중에 날로 먹는 청사진도 지금 익명의 제보가 술 얘기가 하나 날아왔네요. 아주 흥미로운 이제 그때 우리가 얘기를 다 참 못했기 때문에 시간이 없어서 제가 아나운서로서 문제가 될 만한 발언들은 좀 제외하고. 아 그러니까 뭐 저 되게 순화해서. 기대했어요. 겁나로 네. 한다든지. 아 근데 이제 우리가 코너명을 얘기하는 근데 그 거야. 말투는 네. 챙기고 싶어. 선생님이 어떻게 읽을지 너무 음슴체. 궁금했어요. 아 너무 궁금하네요. 아니 너무. 음슴체로는 아주 읽을 챙기고. 건데 네. 비속어는 좀 쓰기 힘드니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주 흥미로운 사연을 만나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예. 사연인지도 모르겠어요. 코너명 해주셔야 돼요. 날로 먹는 청사진. 어제 술 먹음. 한 아이가 주식으로 2,000을 벌었다 함. 한 놈이 정도는 해도 되지 않나? 죄송합니다. 끼어들지 아이가로 하겠어요. 끼어들지 한 놈이 정도는 아니, 되는 게 한 아이로 아닌가. 할 한 겁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네. 커치하지 않겠습니다. 한 아이가 주식으로 2,000 벌었다 함. 너무 동화로 바꾼 거. 오, 네가 쏴라 함. 그 아이가 개처럼 지져봐 하길래 친구들 세퍼트, 푸들, 로트와일러 별의별 개들은 다 튀어나오고 나도 짖음. 더 짖어 이러면서 그 아이가 지갑에 있던 5만 원, 만 원을 뿌림. 더 갖고 싶어 이러길래 내가 상추로 꼬리 만들어 흔들면서 왈왈 짖음. 지갑에 돈 다 뿌림. 나 23만 원 챙김. 와. 솔직히 친구들하고 눈치 주면서 돈 다 꺼낼 때까지 짖음. 그리고 오늘 단톡에서 미안한데 돈 다시 주면 안 되겠냐고 함. 친구들 어이 털려서 자기네들 개처럼 짖은 건 어떡할 거냐니까 니들이 자발적으로 한 거라고 미안하다고 다시 달라고 함. 지금 톡방 분위기 매우 안 좋네. 매우. 왜죠? 이 아이야. 요건 아니죠. 요건 읽을게요. 개 짓거리 했는데. 이거는 비유적인 본인이 의미가 했다는 아니잖아요. 거니까. 개의 정말 모습을 네. 흉내낸 정말 거니까. 뉴스 보던 줄 네. 알았어요. 정말 웬만한 건 읽어도 되는데. 네, 왜 줍니까? 그러면 이게 있는 매우 안 그대로 좋아. 한 글자도 안 빼고 한번 그대로 한번 읽어드릴까요? 네 아닙니다. 그리고 이분이 이게 네. 지금 사연이 아니고 커뮤니티에 올라온 글인데 네. 지저를 이제 지서 이렇게 시옷으로 또 써주신 것까지 제가 좀 살려보려고 그랬거든요. 더 지서 지슴 뭐 이렇게 하려고 그랬는데 내가 읽으려고 역시 근데 선생님 친구들이 유쾌. 최고예요. 나 네. 상추 꼴이 너무 유쾌한 분 같아요. 마음에 들었어요. 웃기고 너무 상황이 웃기죠. 그러니까 자기 23만 원이나 받았어. 그러니까 나는 줄 것 같아. 저 웨이터도 아니고 네 그죠. 그래서 이거에 대한 감론을박이 저희 방에서 또 잠시 일었죠. 저는 강하게 돈을 왜 다시 주냐. 이건 받은 것이다. 술자리에서 신나서 만취한 건 아닌 것 같고 네. 아 나 돈 벌었어. 그러니까 개처럼 지져봐 이것들아 친구들한테 하니까 그래서 지졌어. 왈왈 막 하니까 뭐 돈을 계속 뿌린 거죠. 그래서 오 그래서 자기들끼리 눈치 보면서 네. 요거 정도 읽어도 될 것 같아. 이 자식 엿대봐라 엿먹어봐라 이러면서 네. 상추로 꼬리를 만들면서 막 지지면서 자기들끼리 이렇게 웃은 거예요. 네. 이 자식 분명히 언제까지 나중에 주나. 후회할 텐데 네. 이러면서. 근데 다음날 다시 달라고. 그랬더니 지진 건 그럼 어떡하냐. 약간 지진 것을 환불해달라. 빚은 것에 대한 손해배상. 사랑도 환불이 되나요? 약간 이런 것처럼 개지즘도 환불이 되나요? 안 되지. 돌려달라 이러면서. 계약이 잘 맺어졌다. 저의 생각은. 진짜 우리 돈을 뭐 받고 얘기를 해봅시다. 개지즘 소리를 낸 계약이 성립했고 성실하게 수행해서 대가가 지급되었다. 그러니까 개지즘이 끝난 거다, 이거. 개지즘이 끝난 거. 현금에 대한 네. 어떤 그 반대급부다. 네. 뭐 이런 말이죠. 그래서 근데 나는 뭐 내 할 일 다 했으니까. 증거 없으니까. 성립 안 됐다고 한들 안 돌려줘도 되지 않을까라는. 증거가 없으니까. 네. 그러면 이제 증거는 또 다른 문제니까 다 이거 다 녹화돼 있어. 예를 들어서. 그걸로 한번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요? 그래도 안 돌려줄 것 같은데요. 또 돌려줘야 돼. 돌려줘. 안 돌려줘야 된다. 네. 돌려줄 필요도 필요가 없고 없다. 책임도 없고. 그러니까 두 분 다 개 짖은 쪽에 지금 이입을 한 거네요. 그렇죠. 본인이 돈을 뿌릴 입장은 아닐 것 같고 네. 지질 입장일 것 같다 뭐 이런. 아니 난 내가 뿌렸어도 내 잘못이지 뭐. 그건 그 본인 잘못이죠. 그렇죠. 그것도 어떤가요? 이것도 약간 술김에 그런 것 같기도 하고요. 그렇죠. 많지는 네. 아닌데. 변호사님들의 의견이 궁금합니다. 다시 돌려줘야 하나요? 이거 뭐 예전에 그런 거 법대법 이런 거 아니에요? 법대 법 자 하면 앞에 있는 빨리 표지판을 네. 들어주세요. OX. 돌려줘야 한다면 예스. 무조건 한쪽으로 세모 말고. 안 줘도 된다는
노로 대답해 주세요. 야 이거 진짜 어려워요. 5초의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동시에 얘기해 주세요. 쌍무계약일 것인가 편무계약일 것인가. 답이나 해. 하나, 둘, 셋. 그러니까 돌려주는 게 뭐예요? 예스, 예스. yes. 돌려주지 않아도 되는 게 no. No. 네. 하나, 둘, 셋. No. 왜 안 하세요? 아셨네. 네, 저도 네. 돌려주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no. 오. 근데 좀 애매한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요. 확답은 못 하겠어요. 근데 금액이 크면요? 예를 들면 이게 23만 원이 아니고 1,000만 원. 2,300이다. 그러면 yes, no가 달라지는 게 아니라 더 중요한 문제가 되죠. 2,300만 원을 뿌려가지고 그 머니건 있죠, 머니건. 5만 원짜리 꽉 채워가지고 클럽에서 하는 거. 빰빰빰빰 막 힙합 노래 나오면서 다 뿌렸다 이런 경우는 변호사가 더 비싼 사람이 붙겠죠. 근데 어쨌든 그런 차이가. 결론은 여전히 애매하다. 비용이 크다고 해서 결론이 달라져서는 안 될 것 같고. 왜 일단은 그래도 노인가요? 조금은 영향이 있겠구나. 일단은 뭐 이게 말로 한 계약이거든요. 말로 한 계약도 성립이 되고 증여도 말로 해도 되는데 이 사건과 상관없이 꼭 알아두셔야 될 게 말로 야 내가 너 그냥 100만 원 줄게. 너 힘든 것 같은데 내가 내일 돈 들어오면 나 100만 원 더 줄게. 이렇게 그냥 너 써. 근데 계약서를 안 썼어요. 그런 경우에는 해지할 수가 있어요. 서면에 의하지 않은 증여는 우리 민법이 그 신중하지 않게 누구한테 뭘 준다는 거는 그냥 신중치 못한 결정에서 한 말일 수 있어서 모든 계약이 구두로도 가능한데 서면으로 하지 않으면은 해제할 수 있는 게 증여 계약이 있고요. 요즘 이제 중요한 게 서면으로 하지 않으면 아예 효력이 없는 계약이 생겼는데 보증 계약입니다. 그래서 예전부터 이제 보증 잘못 썼다가 뭐 집 폐가 망신하는 경우를 때문에 2015년부터 보증 계약은 서면으로 해야 되고 사인이나 도장을 안 찍으면 다 무효예요. 근데 증여는 서면으로 안 해도 효력은 있는데 해제할 수가 있어요. 네. 근데 여기 또 단서가 있는 게 증여를 그렇게 하고 이행을 다 한 다음엔 또 해제하고 나서 돌려받을 수 없다는 조문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조문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돈을 야 걔처럼 쥐 좀 줄게라고 해서 줬기 때문에 돌려받지 못할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는. 그러니까 증여라고 봐야 되는 거예요? 증여로 봐야 되겠죠. 이게 매매라고 보려면은 네. 경제적 가치가 있는 것들 있는 물건과 돈을 이제 주고 받는 것이 되는데 그 이게 일단 물건이 왔다 갔다 한 건 아니니까 매매는 아니고 아니면 그밖에 이제 용역 서비스에 대한 이게 대가. 굳이 이거를 증여가 아닌 다른 계약을 보려면은 도급 계약이라는 게 있어요. 일을 완성하면 급여를 그에 대한 급부를 주는. 그래서 건물을 지어달라는 게 도급 계약인데. 푸들이 완성되면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완벽하게 완성되면 마술사들이 풍선으로 이렇게 푸들 만들듯이 네. 만약에 걔를 풍선으로 만들어주면 돈을 주겠다라고 하면은 그게 네. 내가 딱 주문한 푸들이면은 도급이고 네. 이 사람이 똑같은 푸들 계속 만들면 매매가 되거든요. 근데 이거는 소리니까 개짖는 소리를 하면은 이것도 도급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내가 눈 감고 들었을 때 뭐 어떤 기준을 넘으면 이거 진짜 개 같은데? 개 같네. 그러니까 욕이 아닙니다. 그러면은 좀 사실 이 상황이 좀 개 같은 상황이긴 한데요. 어쨌든 그런 경우 이제 도급이 될 수는 있는데 글쎄요 이게 그냥 부담부정이라는 것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보기 나름이죠. 뭐. 근데 애초에 돈 자랑한 거부터가 문제 아닌가라는 생각을 저는 했어요, 사실은. 그건 이제 조용히 해야지. 그건 약간 감상이죠. 감정 같은 거죠. 법은 아니고. 예. 뭐 저는 법조인이 아니니까. 약간 제 꼴배기다. 감상. 뭐 약간 이런 느낌을. 2000 자랑했을 때부터 잘못됐다 이거는. 네. 일단은 그 증여란 건 이제 일방이 무상으로 자기 재산을 상대방에게 넘긴다라는 의사 표시이기 때문에 이거 뭐 무상으로 아예 아무 대가 없이 주는 거라고 본다면 증여로 볼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 일단은 아까 말씀드린 그 도급 내지는 그 개지즘의 의무를 또 보면 그러니까 이 무상이라고 아예 아무런 행위가 없는 게 아니라 그냥 누구나 할 수 있는 거라고 볼 수도 있고 근데 뭐 행위가 있으니까 행위가 또 뭐 이걸 쌍방의 의무가 있다고 또 볼 수 있을 것 같아서 어떻게 보면 약간 조건으로 보면 내가 개짖는 소리를 내고 내가 들으면 이 돈을 주겠다라는 의사표시라고 본다고 하면 네. 일박에서 의무를 이행을 했으니까 네. 뭐 계약 유사하게 봐서 네. 지급된 부분을 반환 청구를 할 수 없다라고 구성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맞아요. 근데 또 보기에 따라서는 개짖는 건 누구나 할 수 있잖아요. 이게 야, 너 저 사람 개짖는 소리로 속여야 돼? 뭐 이런 정도면 기준이 명확한데 야, 개처럼 한번 짖어봐. 정승처럼 뿌려보마. 뭐 약간 이런 너스레였다면은 개짖는 건 아무나 할 수 있잖아요. 물론 이제 좀 쪽팔림이라는 감수가 있긴 하구나. 네.
별로 어렵지 않게 할 수 있는 행위니까 친구들 사이에서는 이게 별다른 대가가 아니어서 그냥 일반적인 증여로 볼 수 있지 그렇죠. 않나 뭐 그런 네. 생각도 들고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좀 애매한데 네. 이로 보나 저리로 보나 네. 돌려달라고 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기도 해요. 그리고 아까 말한 거 약간 수정하면 근데 너무 큰 돈이면 또 이게 신중치 못하게 한 거기 때문에 뭐 여러 가지 다른 법리로 뭐 좀 신의칙상 야, 이게 개 한 번 개소리 냈다고 5천만 원 주는 건 좀 말이 안 되지 않냐. 좀 어느 정도는 반 정도는 돌려줘라라든지 그런 판결이 구체적으로 반도 크다 5천이면은 개 짖는 소리 한 번에 2,500이면은 혹시 그런 거 하실 계획 있으신 분 안 계시죠 주변에? 할 수 있어. 그러면. 아, 개 짖는 쪽이죠? 네. 아니, 사실 돈 주는 쪽인가 해가지고 아유, 저도 돈이 짖으려고. 없어. 근데 돈이 이것도 없어. 나는 술이 문제라고 봐요. 우리네 아버지들의 지갑이 열리는 순간을 한번 생각해 보라고. 이거랑 똑같아. 우리네 있어요. 우리네 아버지. 그렇게 다들 갈취해 가잖아요. 자식들이. 맞아. 누집 아들이냐 이러면서 이제 아들내미 데려오면은 용돈 받아 주고. 이러면서 10만 원짜리 주고 괜히 술도 노래 한 곡 시켜주고. 하고 막 그러잖아요. 다음 날 요즘 봐. 수표가 없네. 5,000원짜리인 줄 알았어. 뭐 이런. 그렇지 네. 없어 보이는. 일단 던졌으니까 이미 이행이 완료돼서 돌려준다.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후기가 궁금함. 이게 최근에 올라온 어떤 그림 최근에 올라오고 핫해지긴 했는데 이 사연 제가 좀 몇 년 전에 본 것 같기도 하고요. 저도 좀 오래전에 오래전에 본 것 같기도 해요. 예. 다시 이제 돌고 돌잖아요. 뭐 그쵸. 도르마무도 아니면 맨날 풍화된 커뮤니티에서는. 짤로 막 네, 도는. 그죠? 네. 아주 흥미있는 자체 사연이었습니다. 판결도 굉장히 입에서 탄식을 자아내게 한 두 가지 판결이 있었는데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쩌다 마주친 판결. 59세 A씨는 지난해 3월 대구 달서구의 한 여자 고등학교와 여자 중학교 인근에서 자신의 화물차에 혼자 사는 험한 60대 할아버지 아이 낳고 살림할 13세에서 20세 사이 여성을 구한다는 내용의 현수막 등을 게시해서 아동복지법 5개 광고물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그리고 최근 대구지법은 A씨에게 징역 10개월의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및 2년간 신상정보 공개, 5년간 아동 청소년 관련 기관과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 제한을 내렸습니다. 네. 진짜 세상에 별일이 다 있고. 이 사람 기억나잖아요, 우리 사실 그죠? 이분의 최후를 좀 알고 싶어가지고 제가 그렇죠. 가져왔습니다. 이런 현수막을 걸어서 난리가 났었던 적이 있었죠. 네. 결론이 이렇게 났군요. 일단 이거 뭐 법적인 걸 떠나서 흉물스럽잖아요. 이게 고등학교인가요? 중학교인가요? 여중고 앞에. 여중고 있었거든요. 앞에 네. 되게 크게 현수막을 그래서 뭐 뻥튀기 팔러 왔나? 애들이 봤더니 뭐예요? 하여튼 뭐 내용이 정말 다시 아니 말하기도 스스로를 싫은. 험한 60대 할아버지라 칭하는 것도 너무 싫고요. 너무 싫으네요 정말. 뒤에 것도 싫고요. 네. 혐한인 줄 알아서 혐한. 13세면 초등학교 6학년인데. 그러니까요. 아무튼 이거가 아동복지법 5개 광고물법 위반 혐의가 됐는데 아동복지법이란 거는 이 장소도 그렇고 내용이 네. 이게 성적 학대 행위에 해당한다라고 본 거죠. 이런 맞습니다. 그 부분이. 아동복지법 17조의 금지 행위에 보면은 뭐 1호 같은 경우 아동 매매 행위, 아동을 돈 주고 사고 팔고 이런 것도 있지만 2호인 것 같아요. 아동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이를 매개하는 행위 여기까지는 아니겠죠. 뭐 직접 특정 아동한테 한 건 아니니까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 그거겠네요. 행위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게 되게 웃긴 거는 13세에서 20세 사이 여성을 구한다 그랬잖아요. 네. 20세 여성을 구한다 그랬으면 처벌이 안 되겠죠. 20세만 적었으면요. 20세는 아동이 아니잖아요. 아동 청소년에 해당하지 않으니까. 네. 그 나이도 지금 아동하고 청소년이 다르기 때문에. 근데 만약에 20세라고 해도 장소가 여중 고등학교 앞이면은 네. 영향 있지 않아요? 애들이 영향은 보면서 수치심을 굉장히 그렇게 느낄 것 같은데. 볼 여지도 있는 것 같아요. 볼 여지도 있는데 이 문구가 완전히 뭐 성적인 표현이 직접 들어가 있지는 않아서 결국은 그러니까 간접적으로 들어간 건 저도 알죠. 그래서 뭐 20세 그렇다고 내가 이렇게 말했다고 20세라고 써붙이는 건 아니겠죠. 이 할아버지 아니겠죠. 그럼 아니겠지만 근데 5개 광고물법 위반은 될 거고요. 당연히. 그러니까 이게 지금 제가 그 법리를 설명하고 싶었던 거죠. 아동학대다 보니까 뭐 성인 여성을 구한다 이랬으면 정말 너무 극혐인 건 마찬가지인데 아동복지법은 해결이 안 됐을 적용 안 될 가능성이 네. 크다. 네. 선재 아나운서 말대로 아동들이 본다 뭐 이런 논리도 뭐 설 수는 있을 것 같은데 좀 어렵지 않나. 충분히 논리도 있을 수 있지만 네.
그래서 5개 광고법 위반인데 그런 경우에 이제 5개 광고법 그래봐야 벌금이겠지만 이게 사회적으로 되게 좀 안 좋은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벌금이 좀 크게 올라가지 않을까. 네. 그런 경우라 해도 네. 뭐 이런 생각은 드네요. 근데 저는 이거 보면서 궁금했던 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잖아요. 네네. 이 형량에 상관없이 신상 정보 공개를 하는 건지 아니면 네네. 신상정보 공개는 뭐 집행유예에 대해서도 할 수 있는 예, 것이고, 예. 네, 뭐 형량하고 꼭 뭐 연동되는 징역 건 아니죠. 1개월이 나와도 신상 정보 공개할 그렇죠. 수 있는 거예요. 그거는 어떤 일종의 별도의 필요성이죠. 아. 저 사람을 얼마나 가둬둘까, 실제로 가둬둘까라는 문제와 이런 사람은 좀 재범의 우려가 있다든지 아니면 뭐 이래가지고 신상 공개해가지고 좀 주변 사람들 보호할 필요가 있다든지 네. 그러면 아. 나는 거기 때문에. 그럼 짧아도 할 수도 있고 길어도 안 할 안 수도 할 수도 있는 있고. 거네요. 그렇죠. 길어도 뭐 안 할 수도 있죠. 근데 길면 예. 보통 합니다. 네, 어쨌든 네. 죄가 중하다는 소리니까요. 보니까 과거 성폭력 범죄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전력도 있었다고 예. 하네요. 멀쩡하게 그런 게 살던, 아마 네. 근거가 되지 않았을까. 멀쩡하게 살던 다 나이 드신 할아버지가 이런 짓 할 것 같지는 않아요. 뭔가 그렇습니다. 과거가 있는 분 같았습니다. 네. 얼굴 꼭 59세야 봐야겠다. 59세 그리고 그래서- 할아버지도 아니에요. 그래서 뭐 60세가 아니에요. 혼자 사는 험한 60대인데 59세예요. 59세. 성폭법은 처벌 안 될 거로 생각했는데 아동복지법을 모르셨네요. 그쵸. 아, 예. 아동복지법에서도 약간 성범죄 같은 거죠. 일종의. 예. 네. 아휴. 그리고 다음 판결도 아유 이렇게 보면서 다른 차원의 다른 차원의 다른 아, 차원의 아쉬- 이게 다 사실이라면 아우 아유. 그래서 봤는데요. 어떤 판결일까요? 50대 A씨는 유명 대학 법대를 졸업했으나 경제적 어려움으로 사법시험을 포기했다가 뒤늦게 로스쿨에 입학을 했습니다. 그러나 졸업 연도인 2017년부터 2020년까지 4차례 모두 불합격했는데요. 수험 기간 직장암, 뇌경색 판정을 받아서 제대로 준비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기회인 2021년에 시험 전날 천식을 치료하러 병원에 갔다가 코로나19 검사를 받았고 의심 증상자로 분류돼서 시험을 포기해야 했습니다. 이후 A씨는 시험 응시 자격을 달라면서 행정소송을 제기했는데요. 1, 2심 모두 기각됐습니다. 그리고 최근 대법원은 심리 불속행 기각으로 패소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수험 기간도 총 5번을 다 불합격해서 이제 예. 끝난 거죠. 이거는 4번 불합격하시고 이번에 못 치셔가지고 못 쳐서, 기회를 네네. 놓치신. 그럼 5번이 상한선이에요? 네, 지금 그렇게 돼 있고 이게 처음에 사실 로스쿨 생길 때부터 뭐 공지가 된 거긴 해요. 그래서 근데 이 조항이 결국은 직업의 자유 침해 아니냐라고 해서 헌법재판소에도 지금 뭐 한 4번 정도 갔고요. 이거와 별도로. 예. 근데 이제 계속해서 이거는 가끔 반대 의견이 있을 때도 있었는데 어떤 때는 전원일치로 이거는 원래 고지한 거 아니냐. 변호사 시험법 7조인데요. 그 법학전문대학원에 석사학위 취득한 달의 말일부터 5년 내에 그러니까 기간도 5년 내에 해야 되고 5회만 응시할 수가 있는데 뭐 약간의 예외 조항들이 있는데 그 거의 유일한 예외가 군복무예요. 그러니까 이제 시험 한 2년 봤는데 좀 약간 젊은 남자인 친구들은 군대는 이제 좀 강제로 안 갈 수가 없으니까 그 갔다 온 기간 동안 좀 빼줍니다. 근데 이제 안 빠지는 내용이 뭐가 있냐면 임신 출산 같은 거 예외가 없고요. 그 다음에 또 급작스런 재해나 무슨 뭐 자기가 어쩔 수 없었던 질병이나 중병으로 장애 뭐 이런 게 생긴 거에 대한 예외 조항은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헌법 소원하시는 분들의 취지는 그래 뭐 군복무 예외까지는 뭐 좋은데 추가적으로 이제 뭐 임신 출산 또 자기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사고 이런 건 좀 기회를 줘야 되지 않냐는 입장이고요. 반대로 이제 헌법재판소에서 계속 합헌이 나왔던 그리고 그 말이 맞다는 이제 소수 의견 재판관 4명 정도가 이렇게 9인의 재판관 중에 그래도 한 4명 정도가 그래 임신 출산 같은 거나 좀 그런 불의의 사고는 좀 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의견이 적이 있었는데 다수 의견이나 전원의 의견은 대체로 처음부터 이게 고지가 된 거고 이게 로스쿨 제도의 취지가 이제 고시 낭인을 방지하자고 혹시 뭐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뭐 오랜 기간 이제 국가 사회적 낭비다 고시생들 뭐 그 얘기 들을 때 제가 뭐 뜨끔하긴 했었는데 예전에 고시생으로 막 이게 신림동에 막 처박혀 있고 몇 년 그랬으니까 걸리셨죠? 제가 2가지 버전이 있어요. 어떤 버전을 듣고 싶은가요? 긴 버전. 긴 버전 10년 걸렸습니다. 짧은 버전은 안 물어볼 거예요? 짧은 버전은요? 왜 짧은데요? 1년 반 걸렸습니다. 시험을 본 때로부터는 1년 반 만에 합격을 했는데 10년 동안 매년 발표가 나고 나면은 시험을 이제 안 보고 제가 책을 사서 올 한 해 계획을 세운 다음에 2달 정도 공부하고 네.
다른 일에 어떤 종사를 좀 많이 해가지고 뭐 게임이라든지 시험을 보러 그냥 아예 안 갔어요. 그래서 그냥 보낸 세월을 치면 한 10년 정도, 10년 고시. 보기 시작할 때부터 그러면은 해야지. 응시는 하고 시험을 안 보러 간 것도 횟수 차감이 돼요? 아 저요? 아니면 저는 변시요? 네. 저희 접수만 때는 네, 접수하고 안 보러 간다. 사실은 횟수 제한이 없었잖아요. 그래서 20년 장소생도 있고 막 그랬잖아요. 아. 그래서 그때는 아니고 지금 이 경우에는 일단은 접수하면은 응시의 뭐 기회도 있긴 한데 어차피 이게 5년이라는 기간이 있어요. 안에 또 학교를 해야 되니까. 연수가 있구나. 응시를 네, 그것도 지켜야 5년? 돼서 네. 그래서 이거는 처음에 고지돼서 뭐 예를 들어서 그쪽 논리는 현재 논리는 여기 네. 로스쿨 입학할 때 다 알고 입학한 거 아니냐. 네. 그래서 그 로스쿨 제도의 취지가 네. 이거 제한 없으면 뭐 더 아니면 10년 10회 이렇게 가면 고시 제도랑 똑같아지지 않느냐. 뭐 이런 논리이기 때문에 그것도 논리는 있어요. 근데 당사자 입장에서는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는 게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 지금 이 사연의 주인공이 그러시죠. 갑자기 코로나 뭐 이렇게 했다든지. 의심 증상처럼. 하긴 이분도 접수를 했겠네. 네네 그죠. 네. 전날이래요. 시험 네네. 전날 이러셨다 그래서 그런 경우는 좀 그런 경우들 예외가 아예 없는 건 좀 그렇지 않냐. 그래서 그것도 동조하시는 헌재 재판관도 계셨습니다. 4명 정도 이렇게 나왔던 적이 있었습니다. 네. 근데 정말 3년 로스쿨 다니고 5번 예를 들어서 5년 시험을 쳤는데 이제 너는 못 봐 이거. 그럼 다른 걸 찾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로스쿨에 그것도 진짜 들어간 막막할 것 시간과 같긴 해. 비용 그 돈도 많이 들고 시간도 많이 그럼 들었는데 또 로스쿨 가면 안 돼요? 리셋하는 이 거예요? 사람은 아니 그 로스쿨마다 변실을 볼 수 있는 건 아니고 아, 그건 이 사람 자체가 이제 변실을 못 보는 사람이 되는 게 되는 거죠. 그렇구나. 변호사가 될 근데 수 없네요, 영영. 이게 그쵸. 이게 그리고요. 제 주변에 지금 며칠 전이 발표일이었거든요. 변호사 시험. 네네. 그래서 약간 시의적으로도 맞아서 가져왔는데 이게 진짜 안타깝게 모든 시험이 그렇지만 너무 안타깝게 이렇게 떨어지는 상황들이 있다 보니까 근데 그게 한 2-3번 누적되고 이러다 보면은 네. 기회가 다 가기 때문에 이건 뭐 찬반은 있을 것 같습니다. 뭐 네. 기회를 5번 주지 않았냐라고 하실 분들도 계실 것 같고 근데 안타까운 분들이 많은데 그중에 뭐 자기 책임으로 돌릴 수 없는 사정이 있다면은 좀 예외를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아닌가 네. 뭐 그런 생각도 드네요. 네. 그런 재판관이 많아지면 바뀔 수도 있는 조항일 거고 그거는 그럴 수는 미래 있죠. 네 나중에 다만 이제 뭐 처음 생겼던 제도에 취지가 있어서 뭐 쉽게 바뀌진 않을 이 것 제도가 같다는. 네. 쉽게 바뀔 것 같지는 않아요. 네. 네. 근데 이분은 이제 코로나가 정확하게 걸리신 건가요? 아니면 의심 증상자로 분류됐다는 건? 그것도 모르는 것 같아요. 안 걸리시지 안 걸린 것 않았을까. 같아요. 그래서 안 그런 걸리신 기사인 것 것 같아서. 같아요. 네. 그냥 그럼 본인 더 억울하죠. 본인이 시험 좀 잘 치기 위해서 그 천식 치료를 하러 안 가셨으면 네. 시험 칠 수 괜찮을 괜찮을 뻔 하셨는데 뻔했죠. 이게 그게 또 안타깝더라고요. 네. 예. 나 그냥 그렇죠. 그때는 제도가 의심되면 격리니까 네, 그렇죠. 이것도 약간 강제로 그렇게 된 거 아닌가. 나 그래서 방송 못 한 적 있잖아요. 그때. 아 진짜? 코로나 5층에 있었. 의심? 그때 이제 생방송 투데이 전에 네. 오뉴스를 같이 하던 때예요. 그래서 오뉴스 끝나고 중간에 준비해서 생방송 투데이 아 잠깐 쉬고 생방 해야 두 되는구나. 개를 하던 때인데 근데 오뉴스를 했는데 5층에서 확진자가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 층 전체를 아무도 못 나가게 통제를 맞아요, 한다는 그날. 거예요. 네. 그래서 그랬어요. 나 회사에 있는데 방송을 못 했어요. 그랬던 그래서 시절이 있었지. 정말 저는 그때 밖에 있었는데 회사 밖에 있었는데 음. 헉, 정말 그 왜 5층에 있는 사람들이 뉴스 다 하는 거냐고 막 그런 네, 그래서 저는 그 사람들 집에도 갇혀가지고 못 가고. 나는 지금 뉴스 다 했는데 나가지도 정말 못하고. 알 수 없는 존재에 대한 인류의 대응은 정말 그땐 다 그랬죠. 그때는 진짜 그랬죠. 이 지하철에서 기침만 해도 뭐야 막 이러고 네. 참 회상 모드가 됐네요 이게. 진짜 그 이제 이전에도 마스크 빼고. 직장암 뇌경색까지도 오셨었네요. 네 이분이 많이 아프셨던 눈물이 앞을 가리네, 그래서 네, 진짜. 그러니까 안타깝습니다. 아, 하여튼 이런 규정과 이런 일이 있다는 거. 네, 아픈 건 좀 어떻게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네요. 예. 네, 이렇게 화재 판결도 만나봤고요. 이제 또 한숨 나오는 얘기를 해야겠네요. 오늘 가벼운 거 한다며. 네. 어? 나 오늘 되게 네. 옷도 화사하게 입고 올라 그랬는데 가벼운 거 한다 그래가지고. 네. 제가 지난주에 여기에 꽂힌 관계로. 네, 그죠. 근데 시의적으로는 가장 네.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죠. 근데 되게 어려워요. 이게 사실 법적인 문제도 있지만 경제가 뭐랄까 그쪽 측면에서의 대책이 또 나오기 때문에 그 경기 부분 뭐 이런 거요. 네네. 네네. 그래서 일단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집중 탐구.
서울 강서구, 인천 미추홀구에 이어서 경기 동탄, 대전, 부산 등 전국 곳곳에서 이른바 전세 사기 신고 피해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건축왕, 빌라왕, 빌라의 신 뭐 이렇게 붙어있는 이름도 많고요. 뭐 역전세, 깡통전세 이런 지칭하는 단어들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어떤 유형으로 이런 피해가 벌어지고 있고 애초에 전세 사기를 피할 수 있는 방법,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얘기를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요. 일단은 이 유형들이 몇 개가 있는데 어떤 방식으로 이런 사기가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 자리에서 유일하게 공인중개사 자격을 보유하고 계신 조성한 변호사님, 이런 복덕방 조씨 이런 사건을 뭐 맡으시거나 뭔가 피해자를 대리하시거나 아니면 이런 빌라 왕들을 대리하시거나 하신 적이 있으신가요? 가까이서 본 적 있으세요? 관련해서? 주변에서 본 적은 있는데 네. 당한 사람을요? 뭐 양쪽 다 근데 또 집이라는 게 안타깝습니다. 너무 우리나라에서는 진짜 내 집 마련 뭐 이렇게 목표, 인생 목표, 굉장히 그죠. 거액을 이렇게 의식주 중에 하나인데 대출로 마련하며 근데 거의 내 인생 약간 이런 느낌으로 맞아요. 보금자리 이렇게 바라보고 있는데 그리고 이게 특정 금액대에 약간 네. 몰려 있잖아요. 맞아요. 보면은 그렇죠. 한 1억 3천, 5천 요 정도 빌라 이런 데서 많고 네 특징이 있더라고요. 요즘에 이 전세 대책위가 꾸려지고 가장 많이 보도에 나왔으며 극단적인 선택이 또 3번 있었는데 그거는 소개를 다 좀 네. 해주시나요? 그게 다 인천 미추홀구 발생이에요. 건축왕이라고 불리는. 사실 저는 왕이라고 이렇게 일컫는 것도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왜 이 사람이 왕인가요? 범죄자죠. 범죄자죠. 그렇죠. 남모 씨인데요. 이 사람이 보유 주택이 2,708채. 하여튼 이 남 씨가 이 유형은 어떤 유형이냐면 네. 건축주예요. 건축왕이라고 한 게 자기가 건축주인데 이제 토지를 매입하고 다 대출받아서 하는 거죠. 대출받아서 토지도 사고 자기가 건축주기 때문에 공사비를 그렇게 조달해서 주택을 만들어요. 일단. 그리고 명의를 빌려서 다른 사람 명의로 소유권 보존 등기를 마치고 또 준공 대출을 받아서 그 건축할 때 대출을 정산하면서 근저당권을 설정을 해놓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다 심어놓은 공인중개사 사람들을 통해서 임차인들한테 이 사람이 돈이 많아가지고 안심하셔도 돼요. 근저당 있어도 괜찮아요. 다 갚을 수 있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계약을 맺고요. 근데 이제 점점 들어오는 그 전세 보증금으로 이자도 갚고 혹시나 나가야 되는 사람 보증금도 내주고 이렇게 하면서 계속 이렇게 집을 늘리고 반복하다 보니까 결국은 고정 지출이 매달 17억 정도 됐대요. 나가야 되는 돈이. 근데 이게 점점 못하다 보니까 이게 일이 터진 건데 결국은 이제 검찰에서 이건 기소가 됐고 지금 재판을 받고 있으면서 더 추가 수사를 하고 있는 사안인데 이 전세 계약 기간 동안에 이 건물에 세입자들 거주하게 하거나 보증금을 반환할 능력과 의사가 애초에 없었다라고 판단을 해서 이제 사기 혐의가 되었습니다. 이런 건축부터 다 관할해서 벌어지는 유형이 있고요. 그리고 조 변호사님이 잘 아시는 동시진행이라는 동시진행. 네. 동시진행은 어떤 건가요? 설명 부탁드려도 될까요? 뭐 동시진행은 이제 건축왕 사건 같은 경우는 그 네. 건축왕이 뭐 건설사를 가지고도 있고 공인중개사 사무실까지도 운영해서 모든 걸 다 알아서 하는 그게 팀이 있어가지고 몇십 명이 달라붙어서 네. 건물을 만들고 임차인을 구하고 그 이후에 그 대출로 인해서 그걸 빚을 갚아가면서 새로운 거를 계속 만들어가면서 임차인을 전세 보증을 받아서 그걸 써버리는 네. 거였고요. 동시진행이라고 하면 이제 건축주들은 별별로 다 있는데 어떤 건축주가 이제 빌라를 건축을 했을 때 이 분양 자체를 통으로 분양 대행업자한테 미리 맡겨놓습니다. 그리고 그 분양 대행업자와 컨설팅 업자라고 해서 이쪽은 공인중개사를 끼고 있는 업체들인데 그 컨설팅 업체들은 이제 임차인들을 물색해 오고 임차인과 이제 새로운 매수인을 물색해 오는 그런 팀이 있어서 건축주가 먼저 처음 신축을 하게 되면 임차인을 구해서 임차인이 계약을 하게 되면 그때 하루나 뭐 당일 상간해서
매수인까지 구해놔서 그 건물을 새로운 매수인에게 매도를 하는데 그 새로운 매수인은 보증금에서 임차인들의 전세 보증금에서 일부 리베이트 금액만 빼고 분양 대금으로 바로 납부해 버리는 거의 네. 무갭 투자, 갭 투자인데 아예 자본이 하나도 들어가지 않는 오히려 분양 대금, 매매 대금에 리베이트가 얹어진 금액을 전세 보증금으로 맞춰서 조직적으로 채수를 늘려가는 가격을 맞추는구나. 그렇죠. 예. 오히려 이건 뭐 네. 주변 시세나 이런 부분이 아니라 리베이트를 얼마를 받아야 될지 정하고 그 다음에 이제 적정하게 이 그 임대를 놓을 수 있는 금액을 산정해서 네. 그 차액을 그냥 분양 대금으로 잡아버리는 이런 조직적인 이게 막 문제였죠. 실거래가 이런 게 막 명확하게 안 나오는 아파트는 그래도 어느 정도 나오는데 그렇죠. 빌라 이런 데서는 그게 정확하게 안 나오니까 이렇게 다 세팅을 해가지고 진짜 속여먹는 말 그대로 속여먹는 식으로 하는 거더라고요. 무갭 투자로. 무갭 투자라고 볼 수 네. 있습니다. 이게 새 모녀 전세 사기 사건이 재작년에 있었는데요. 이게 거의 초창기 막 터져 나올 때 처음 이게 이제 알려진 거고, 그래서 이 어머니죠, 어머니가 795억을 가로챘고, 그다음에 명의를 딸 명의로 막 돌려놓고 이랬어요. 그때 새 모녀 전세 사기 사건인데. 이제 그 리베이트를 챙길 목적으로 이 구조를 다 만든 다음에 사기 범행을 저질렀다라는 거고, 뭐 이 어머니가 최근에 법정에서 이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내가 피해자를 직접 만나지도 않았는데 내가 무슨 사기냐, 뭐 이런 얘기했다고 하던데. 그럼 네. 거래를 하면 안 되죠. 그럼 교도관을 만나지 않게 하고 좀 가둬버려요. 넌 교도관을 만날 수 없게. 네.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이때 막 집중 수사한다고 하고 막 이랬던 사건이 있고요. 그리고 최근에 제가 지난주에 막 찾으러 다닌다고 얘기했던 사건은 동탄에 있었던 전세 사기인데요. 이거는 동시 진행은 아니었고 신축만 한 것도 아니었어요. 어떤 내용이냐면 피해자들의 얘기는 이래요. 어느 날 갑자기 어떤 법무사가 자기한테 문자가 왔어요. 임대인 사정으로 인해서 6월 10일까지 소유권 이전 등기를 접수해야 국세 체납으로 인한 보증금 순위가 보존되지 않는 불이익을 최소화할 수 있다. 진행하실 거면 연락을 달라. 그래서 어떤 이 피해자분들, 제가 만난 피해자분은 보이스피싱인 줄 알았대요, 처음에. 이 무슨 문자야. 그럴 수 있겠다. 처음 보는 법무사라면서 문자가 왔는데 네 집이 어쩌고 저쩌고 이러니까. 그런데 이게 임대인이 법무사한테 이렇게 보내달라고 했다는 거더라고요. 그리고 임대인한테 막 연락을 해보니 이거 진짜예요? 물어보니까 상담하시라고 그냥 그렇게 하고 연락이 잘 안 되고. 그래서 보면은 여기가 소위 깡통전세, 그러니까 전세가가 매매가보다 같거나 더 높아서 이 팔아도 전세가만큼 내가 보증금만큼을 회수할 수 없는 상황인 건데. 돌려막기가 안 되는. 네네, 안 되는 거죠. 뭐 인근 부동산 돌아다녀 보니까 이 부부가 이런 물건만 찾아다녔다라는 소문이 파다하고, 네, 그리고 거래를 특정 딱 그 집에서만 공인중개사하고만 주로 거래를 했고 계약할 때 다 대리인이 그 중개사가 했다고 하고 그럼 이 있는 동탄 전세 상황입니다. 사기는 네. 이제 그 세모녀 사기처럼 조직적으로 이렇게 막 구해서 막 네. 맞춰놓은 그런 건 아니고 이 임대인 부부가 네. 그런 물건만 하나하나씩 그냥 자기들이 컨택해서 네. 사들였다는 건가요? 지금까지 나온 이해한 건 그 얘기죠. 네, 예. 막 누가 중간에 끼어 있는지는 아직 확인 안 됐고 아직은 이 부부가 엄청 돌아다니면서 샀고, 그래서 이 공인중개사가 다른 공인중개사에 물건 나면 나한테 연락을 좀 줘라, 찾는 사람이 있다, 이렇게 엄청 주변에 알아보고 다녔다고 하고요. 발품판 그런 사기네요. 네. 발품 사기. 그래서 이거를 사기라고 볼 수 없는 거 아니냐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그럴 수 있어요. 있겠네요. 유형이 좀 다르다. 다를 네. 수는 확실히 다르긴 해요. 이건 조직적으로 리베이트를 받고 그 사실을 분양대금이랑 전세 보증금보다 분양대금이 작다, 이 실거래가가 작다는 거를 알리지 않은 것 자체를 사기로 많이 보는데 네. 이 부분에 있어서는 그런 상태에 있는 걸 매수한 거니까 네. 이거는 사기 기망이 조금 약할 수는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게 세입자들한테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게끔 했다라는 거죠. 네, 내가 전세 보증금 못 돌려주니까 매수인인 것처럼 그냥 가져가라고. 그냥 가져, 증여처럼 뭐 이렇게 어차피. 네네네. 근데 이제 결국은 그게 오히려 손해인 거죠. 그렇죠. 보증금보다 세입자 입장에서는 물건 값이 작으니까. 바로 팔아도 내 보증금이 안 나오고 내가 이 집을 다 오피스텔이에요, 여기는. 또 오피스텔을 괜히 샀다가 다시 안 팔리면
나는 내가 사고 싶은 집도 아니었는데 네, 막 그죠. 취득세 이런 거 물면서 그냥 내가 왜 보증금이나 이거를- 돌려줬으면 좋겠네. 네, 보증금은 보증금이나 돈이니까 딴 데를 또 이사 갈 수가 있는 건데. 네네. 그럴 만한 이런 걸 다 할 돈도 없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겠죠. 예. 그리고 그래서 이분 이 사례가 정말 이 역 전세, 그러니까 깡통 전세 때문에 돈을 못 돌려주는 상황이어서 그냥 연쇄적으로 피해가 난 건지. 근데 집이 250채나 있다고 하니까 비슷해요. 작정하고 산 거면 이런 거를 다 예견하고 산 거 아니냐, 그럼 사기지 이게, 이렇게 얘기하는 근데 사람도 이 있고. 네. 부부든 그러면 네. 이 오피스텔을 매입을 할 때는 네. 정상적인 거래가 대금은 지급하고 딴 사람한테 샀어요. 네. 사들인 거. 네, 네, 자기 네. 비용은 들어간 거네요. 네. 그러니까 개수가 많다 뿐이지 사실은 약간 갭 투자하는 분들도 있잖아요. 갭이죠. 이때 다 전세를 끼고 다 이렇게 그러니까. 샀으니까. 근데 그런 거 하는 사람들 솔직히 주변에 많잖아요. 많죠. 그게 250채가 아닐 뿐이지. 그쵸, 그쵸. 네. 근데 사실은 뭐 한두 채여도 사실은 몇 번 이렇게 하다 보면 돌려주기 어려운 상황이 발생할 수는 있는 거잖아요. 있죠. 구조적으로는. 네. 다음 세입자 안 구해지면 바로 곤란해지는 이렇게 떨어져 버리고 이러면. 상황 되니까. 그래서 이런 유형이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 이거는 이 사례는 관악구에 많았던 것 같아요. 신탁 부동산 사기라고 해서 이제 부동산을 가진 분이 신탁회사의 소유권을 이전하고 담보대출을 받아서 쓴 다음에 세입자를 드리는 건데, 이런 경우에는 신탁 부동산이 동의를 하지 않고 이렇게 임대차를 맺으면 무효래요. 네, 신탁회사, 그러니까 신탁회사를 법적으로는 수탁자라고 하는데 네. 일반적인 명의신탁 말고 이 신탁회사에 맡기는 부동산 신탁이라는 게 있는데 그런 경우에는 원래 주인이 임대할 권한이 없어집니다. 그래서 이것도 임차인들도 좀 알아두셔야 되는 게 네. 신탁회사 승낙이 임대차 계약에 있는지 승낙서가 반드시 확인해야 되겠죠. 네. 이게 없을 경우에는 엄한 사람이랑 계약을 맺은 상황이 되는. 그렇죠. 느낌이 그냥 드는 쫓겨나는 거죠. 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유형이 있고 막 진짜 새롭게 막 출몰하는 유형도 있고, 어떻게 이렇게 머리를 써가지고 돈을 챙겨가는지 모르겠다 싶을 정도인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세 분이 이제 돌아가신 분이 있고, 이게 다 대출을 받아서 또 전세를 들어가고 이러기 때문에 이게 돌려받지 못하면 이 빚도 갚아야 되는데 내 보증금 원금도 날라가고 막 이런 상황이 되어서. 근데 전 재산이 없어진 거잖아요. 거의 그렇죠. 전세금이라고 하는 것은. 네. 이 사기친 놈들은 이게 그런 피해를 가져온다는 거를 참, 사기 같은 게 사실 영화 같은 데서는 좀 약간 가끔 멋있게 묘사될 때도 있잖아요. 물론 뭐 약간 재밌게. 네, 예. 돈 많은 사람한테 나쁘게 네. 돈 번 사람한테 돈 네, 뺏으면서 네, 네. 사기꾼 나오는데 이거는 진짜 서민들의 피 같은 돈을 하는 거고. 근데 처벌과 별개로 현실적으로 당장 급한 사람들을 어떻게 해줘야 될지가 더 문제인 것 같긴 해요. 그렇죠. 뭐 처벌은 처벌인 거고 이거 뭐 구제책을 해결 빨리 방법이 네. 정부에서 나와야 될 것 같은데. 이게 미추홀구 아까 그 소위 건축왕의 건에 따르면 이제 그건 근저당이 다 미리 있었는데 이제 받은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경매에 넘어가고 있어요, 지금 집이. 근데 근저당이 선순위로 있으니까 피해자들한테 오는 돈이 적고 당연히. 그래서 이 피해자들의 얘기는 경매를 일단 멈춰달라. 그리고 우선 매수권. 네. 일단 살고 있는 나한테 1순위로. 1순위를 달라. 그리고 좀 이제 더 이건 개별 의견인데, 그렇게 경매에 붙이지 말고 그 걸려있는 채권을 정부가 어떻게 사가지고 해주면 안 되냐. 공공주택처럼요? 그거는 이제 매입을 해달라는 주장도 있고. 요거는 이제 네. 근저당 채권자들이 경매 그 채권을 사버리면 그리고 정부가 좀 기다려주면 네, 네, 이제 네. 안 갈 수 있는 아, 거니까. 네. 근데 이제 뭐 윤석열 대통령도 경매 중지를 해라고 얘기를 했는데 법원이 하는 거잖아요. 근데 또 법원 입장에서는 채권자가 가만히 있고, 채권자는 늘 경매에 별 불만이 없는데 법원이 이거 사기 물건이니까 경매 우리 안 할게라고 말할 수는 없는 상황인 그리고 법적 근거가 없죠. 그리고 뭐 거죠. 네. 행정부에서 뭐 이거 자체는 잘 했다고 볼 수도 있지만 네. 뭐 권력 분립 이런 것도 있는데 법원 그렇죠. 경매 법원 보고 하지 마 이렇게 하는 네. 법적 근거가 없어가지고 네. 그리고 뭐 법원 행정처에서 전국 이런 법원에 다 연락해서 재판하지 마세요라고 말하는 것도 문제의 소지가 있지 않냐. 법원이 이제 경매 중지하라 했는데 법원이 말 안 듣면 쪽팔려서 어떡하나. 그러면은 지금 난리야 중지가 되고 있는 정말 난리야 상황이에요? 되는. 중재가 안 되고 있습니다. 아, 네. 전혀?
전혀 그러니까 채권자가 이걸 보고 그래 당분간 안 할게요 이렇게 한 채권자도 있어요. 의사 표현을 하면은 네네. 되고 네, 그러면은 미뤄지기도 하는데 조금 배려를 해준 채권자일 수도 있겠네요. 네네. 그런데 아닌 거는 매일매일 경매가 조금씩 되고 있습니다. 네, 뭐 일괄 오늘 다 뭐 이런 건 아니고. 네, 그래서 지금 어제도 그렇고 정부 대책에 뭐 우선 매수권 하겠다는 거랑 그 집을 LH가 사서 계시고 싶은 분은 좀 더 계시게 해주겠다 이걸 발표를 했는데 이미 지금 넘어가서 뭐 하는 거냐고 하시는 분도 계세요. 그리고 나도 네. 뭐 돈 돌려받고 싶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 살기 보증금을 대책으로 이제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고, 네. 하여튼 이게 또 유형별로 다르니까 아까 그 건축왕 건이나 아니면은 동시진행으로 넘어가신 분들은 또 상황이 다르고, 네. 동시진행으로 넘어가신 분들은 자기가 일단 선순위이기 때문에 우선 매수권 이런 거는 필요 없는 상황이기도 하고, 네. 그런 상황. 그리고 공인중개사는 처벌이 안 돼요? 이런 경우에? 처벌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공인중개사? 솔직히 처벌되는 경우도 있죠. 대부분 유형에 공인중개사 믿고 하는 게 많을 텐데. 잘 들어줘 변호사. 제가 대신 사과드리겠습니다. 아니 근데 이런 뭐 이렇게 돈 뭐 돌려줄 거예요. 뭐 예를 들면 뭐 이분 문제 돈이 없어요. 많아서 문제 없어요. 이렇게 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지금 꼭 이렇게 막 짜서 이렇게 하는 분 제가 아니라도. 봤을 때는 이 여러 모든 케이스에서 네. 공인중개사가 끼지 않고 이게 이루어질 수가 없는 구조로 보이거든요. 그걸 소개하고 중간에 조율하고 하는 분양 아까 말씀드린 분양 대행팀이랑 컨설팅 업자들 거의 공인중개사들입니다. 팀으로 운영되는 네. 뭐 기사를 보니까 일당 78명이 검거된 건도 있고 근데 많다. 하나예요? 한 동네에 78명? 한 동네라기보다 이 빌라왕 이 뭐 이런 일대. 건축왕 일대 뭐 거의 뭐 서울 경기 전역을 다 아우르는 그런 물건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많은 지역이 미추홀구, 그다음에 서울 화곡동 이런 데 많은데 화곡동은 전세를 찾으러 이제 안 간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우리 동네네 여기 회사 근처네요. 그죠. 네. 그러니까 이런 물건이 너무 많고 이 동네를 믿을 수 없다 이렇게 해서 전세를 아예 안 구하러 오니까 이제 전세 끝나고 다음 세입자를 받아서 보증금을 주고 하려고 했던 그냥 아무 문제 없는 집주인들도 이 악순환이 계속 생기고 뭐 이런 현상이 또 벌어지고 있다고. 사실 그 구조 자체도 전 좀 문제인 것 같긴 해요. 왜냐하면 전세가- 전세라는 제도 자체가 우리나라에만 있다면서요. 너무 구멍나기 쉬운 사실은 구조잖아요. 한번 뭔가 어긋나기 시작하면은. 근데 이걸 또 막 예를 들면 전세에 내가 1억 전세를 놓을 거면 1억보다 돈을 더 많이 갖고 있는 사람만 전세를 놓을 수 있게 하는 이렇게 하는 것도 사실 좀 웃기긴 하죠. 그것도. 웃기긴 하죠. 형평성이 어긋나고. 그러니까 다음 세입자가 와야 돈을 줄 수 있는 사람은 전세 하지 마 이렇게 하는 것도 조금 그런. 근데 것 같기도 그렇다고 하고. 해서 월세 안전한 걸 위해서 월세를 그러면은 해도 사실 월세 너무 비싸잖아요. 그래서 그걸 전세를 다 샀죠, 낼 우리가. 수가 없잖아요, 우리가. 기존에 그 깡통 전세랑 역전세랑 의미가 좀 다른 게 역전세는 난이라고 했을 때 역전세는 기존에 있던 전세 시세가 금액이 떨어져서 이제 이걸 새로운 세입자가 들어와서 네. 그 금액을 받아서 뭔가 떨어진 전세금을 합쳐서 집주인이 내줘야 되는 그래서 역전세의 난이라고 네, 일단 네. 불렀던 건데 이 깡통 전세는 아예 그냥 매매 대금보다 전세금이 더 높은 그래서 네. 돌려줘버리면 아예 뭐 남는 것도 없는 네. 못 돌려주는 그런 걸 깡통 전세라고 근데 이제 하니까. 구조적으로 사실은 역전세가 언제든지 사실은 일어날 수 있는 그렇죠. 상황이라는 예. 것도 문제라는 거죠. 전세제도 뭐 자체가 누가 갖고 있는 잘못했다라기보다는 이건 네. 구조적으로 뭔가 부동산 시세가 네. 떨어지면 어쩔 수 없이 네. 일어나는 거라서 네. 어떻게 이걸 막을 수 있나요? 저도 답답해서 여쭤봤습니다. 그러니까 뭐 못하게 하는 방법이라기보다 이제 피할 수 있는 방법인 일단은 건데 지금 잡힌 사람들을 엄벌에 처해야죠. 그거는 네, 당연히 그래야지 이제 보고 네. 나도 저렇게 되는구나. 내일 돈 다 뺐고. 경기 남부 일대에서 3천 몇 채인가 했던 소위 빌라의 신이 내일 선고 나오는 게 하나 왕 위의 있는데 신이에요. 빌라의 신이라고 했었어요. 뭐 천체 넘으면 신되는 거예요. 모르겠어요. 빌신 같네요. 네. 빌라의 신 줄여서 빌신. 빌신님 내일 선고 있는데 몇 년 나온지 보겠습니다. 네, 아무튼 그런 게 있고 내가 전세를 구해야 되는 사람 입장에서는 사실 진짜 작정하고 그 컨설팅 업자랑 다 짜가지고 아무 문제 없고 지금 뭐 꼭 근저당이 없어도 이제 막 이렇게 되면은
속을 것 같거든요. 저는. 그렇죠. 네. 아까도 말씀하신 것처럼 아파트나 이런 부분은 네. 시세가 조금 드러나고 정보가 좀 공개가 되는데 빌라는 그런 게 정말 구축이 안 돼 있으니까 뭐 어느 정도 수준이다 이 정도면 네. 뭐 적정하다 이런 공인중개사 말을 믿을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일단은 그 신탁의 경우에는 이제 신탁 등기되어 있으면 갑구에 등본 떼보고 그거는 이제 확인을 할 수는 있는데 등기부는 기본으로 보실 테니까 네. 뭐 등기까지 위조하면 정말 답이 없는 그건 뭐 중범죄니까. 등기 당연히 봐야 되고 우리 옛날에 그 등기 관련해서 그러니까요. 하루 이틀 사이로 뭐 등기 들어가고 근저당 네. 들어가고 했던 것 때문에 화가 많이 나셨던 부분이 있는데 이 사건에서도 네. 공시진행 케이스라고 하면 네. 임대차 계약을 하고 그 다음에 매매 계약이 들어가는데 일자 자체는 임대차보다 앞에 매매가 있어서 임대차를 넣은 다음에 그 이후에 명의 변경이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건 이제 등기부상 안 드러나니까 그걸 신청을 하고 매매 일자가 뭐 열흘 전이 돼도 신청하고 등기된 날 그 날짜가 표시가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이 그렇죠. 등기에도 허점이고 그러니까 우리가 좀 부동산을 확인할 수 있는 사면서 부분입니다. 5월 1일에 잔금을 치르고 소유권이 넘어가기로 5월 1일에 소유권 등기하기로 하면 5월 1일에 이제 서류를 넣어요. 소유권이 등기를 해주세요 이렇게. 근데 그게 등기부에 반영되는 거는 5월 8일일 수 있거든요. 예를 들면 그러면은 5월 8일까지는 등기부를 아무리 떼봐도 이제 그게 보이지 않을 수 있단 말이죠. 물론 좀 철저하게 가면은 지금 진행 중인 등기에 대해서 알아볼 방법이 있을 수 있는데 또 그 진행 중 이렇게 표시되지 않아요? 등기에? 그쵸 표시가 되는데 근데 이 사람들 막 당일에 하니까 그쵸. 근데 그 하루 차이를 이렇게 하니까 잔금날 임대차 계약을 맺고 그 통상적인 이렇게 경우에 하니까. 통상적인 경우에 표시가 되는데 네, 네. 당일날 그냥 후려쳐 버리니까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죠. 등기부 등본은 조작하지 않는 전제하에 등기부 등본을 살펴봐야 하고 네, 그럼 봐야 될 게 전입신고 확정일자 일단 해야 되고 그리고 이제 등기부에 보면 이제 중요한 단어들이 이제 근저당이나 네. 또 전세권도 봐야 됩니다. 뭐 전세권 같은 게 혹시 네. 이게 실제 사람이 살지 않으면서 어떤 금전을 담보하기 위해서 전세권 등기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저당권 등기랑 똑같은 거예요, 그냥. 네. 그러니까 저당권이 뭐 예를 들어서 10억짜리 집인데 저당권이 뭐 7억, 8억이 잡혀 있으면은 이제 깡통 전세가 될 수 있는 거니까 네. 전세권도 보셔야 되고 그다음 아까 말씀드린 부동산 신탁 등기 이것도 봐야 되겠죠. 신탁 회사가 있으면 수탁자죠. 그 회사 승낙서 어디 갔냐 이렇게 좀 확인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일단 깡통 전세를 피하라라고 어지간하면 이 매매가 전세가가 좀 비슷한 거 같고 좀 높으면 그냥 아예 그거 하지 마라고 요즘은 많이 권하는데 근데 또 내 직장 근처와 내가 가진 예산과 이런 걸 비교했을 때 어쩔 수 없이 그쪽을 선택하는 그렇죠. 분들이 네, 그렇죠. 계셔서 이게 무조건 다 하지 말라고 하는 게 또 맞는 조언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런 순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가능성이 생기기 때문에 어지간하면 그렇죠. 10억이면 뭐 그쪽을 80%인 한 8억 정도 네. 되면 되면 깡통 전세니까. 네, 근저당 얼마 되는지 보고 그렇죠. 본인의 보증금이랑 근저당 네. 대출금 이런 걸 더해가지고 집값의 80% 넘으면은 안 되겠죠. 네. 그래서 그 계약하려는 부동산 말고 주변에도 좀 발품을 팔아서 시세가 매매 시세가 얼마인지 좀 또 따로 알아보고 네, 그런 네. 것도 필요할 것 정말 같고요. 앱도 있어요. 요즘에 부동산 시가 바로 나오는 거 있거든요. 저도 이번에 이사 가야 돼서 이 앱을 깔았습니다. 광고 같아서 얘기는 안 하겠는데요. 그 앱 이름은 이렇게 됩니다. 추매 종류죠. 이 모든 주택이 다 나왔던 것 같아요. 빌라도 다 나오나요? 예. 어. 네, 뭐 그랬던 것 같아요. 네. 제가 뭐 빌라로 가는 건 아니어서 근데 빌라도 다 나오는 것 같습니다. 오 그러네요. 네, 왜냐면 그러니까 모든 부동산이 다 나오는 것 같아요. 시가가 이거 좀 편합니다. 네. 이건 사기 안 치겠죠? 예, 네, 특히 소개했는데. 네. 그리고 세금 체납한 거 있는지를 알아야 되는데 왜냐면 이게 선순위로 가져간다면서요. 집주인이 네. 세금 체납하고 있는 부분이 엄청 많으면 그래서 최선순위죠. 근데 이 세금은 당해세. 네. 그 개인이 내야 될 세금 말고 이 부동산 자체에 부과된 세금을 당해세라 하거든요. 그게 네. 이제 최우선 순위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거를 근데 확인을 하려면 임대인의 동의가 있어야 그 사람이 세금을 냈는지 안 냈는지 내역을 알 수 있다고 하니까 못 보여줘요. 그거 보셔야 돼요. 뭐 이런 사람이 있으면 또 뭐야 이렇게 말도 생각하고 킹받네. 보셔야 돼요. 말도 킹받네. 보셔야 돼요. 뭐 이런 사람이 그러면 있으면 이제 좀 의심을 좀 하시고. 해보고 네. 안 보여주는 데는 들어가지 마시기를. 네. 안 보여주는 게 이상한 거니까.
그렇죠. 예. 뭐 안 보여줄 이유가 없잖아요. 네. 납세 증명서나 뭐 미납 국세 떳떳하면 오히려 나서서 안심하라고 보여주죠. 그러니까요. 그렇죠. 네. 그런 성격인 사람들도 많아요. 뭔가 숨기는 거 아닌지 의심을 해보고. 등기부 등본상 압류, 가압류 이런 것들 보이는 건물은 절대 피하기. 네. 체크를 해두셔야 돼요. 네. 그리고 막 곧 풀 거예요. 내일 풀 거예요. 보증금 주시면 풀 거예요. 이런 말 믿으면 안 되고. 네. 그리고 진짜 저는 막- 이번 거 보면서 솔직히 저도 속을 것 같거든요. 보면은 네. 자신이 없거든요. 근데 뭐 저도 자신 없어요, 변호사인데. 당한 분들이 잘 안 알아봐서 뭐 당했다느니 맞아요. 그런 잘 말도 몰라서 있어요. 당했다느니 이런 거를 좀 저는 그것도 좀 불편해요.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을 보면. 그렇죠. 그게 뭐 일종의 피해자 비난론이 되는 거죠. 네. 또 피해자분들한테 유의사항을 알려드리는 거 하고, 그죠? 또 범죄가 일어났는데, 에휴, 이 멍충아. 그거는 이제 가족들만 할 수 있는 얘기죠. 뭐 가족들도 뭐 조심해야겠지만, 그럼 본인이 얼마나 스스로 어, 자책하고 있겠어요. 자책하고 있어요. 내가 뭐, 왜 이 집을 해가지고. 막. 가족들도 아니 그리고 뭐 누가 그렇지만. 와도 속는다니까. 그러면 사실은 그쵸. 그렇게 얘기할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요. 이건 운의 문제인 거잖아요, 사실은. 내가 어느 동네에 빌라를 알아보려고 내가 그 공인중개사 내 발로 찾아간 사무실에서 상담을 받고 했는데 그런 물건이었고 이 그럼요. 대행업자가 뒤에 다 있었어. 이러면 아유, 사실- 기본적으로 네. 속인 놈이 나쁘죠. 속은 사람을 뭐라고 하면 안 그렇죠. 되겠죠. 근데 그거하고 또 이제 만약에 뭐 이게 무슨 폭력 범죄나 이런 쪽이면은 뭐 피해자 주의사항을 얘기하는 것 자체가 좀 이상할 수 있지만 전문성이 있는 사기 범죄 같은 경우는 피해자 보이스피싱도 그렇잖아요. 예방법, 네. 피해자 주의사항 뭐 이런 것들은 당연히 알려드리는 게 맞고요. 네. 좀 한숨을 쉬다가 끝나는 것 같은데 뭔가 뚜렷하게 이것만 하시면 놓치지 않습니다를 얘기 드리지 못해서 아니 지금 뭐 사실 마땅한 대책도 없는 네. 상황인데. 어쨌든 이런 유형이 있다는 걸 전해드리고 선생님 무슨 말 하시고 싶으셨던 거 아니에요? 아 유형이 다양해서 네. 각기 맞는 현실적인 대책을 빨리 내놨으면 좋겠다. 이게 네. 뭐 엄청 오래됐잖아요. 은근 시간이 지금 오래됐더만요. 맞아요. 찾아보니까. 이게 또 앞으로 피해가 또 더 없을 거란 보장이 없기 때문에 유형별로 잘 대책이 나왔으면 하는 바람. 처벌과 별개로. 네. 힘이 쭉 빠지는 방송을 월요일부터 매주 힘이 했는데 빠지나요? 매주. 원희룡 기필코. 장관 어떻게 네. 할지 좀 지켜보겠습니다. 네, 매일 지켜보겠습니다. 잘 좀 하셨으면 좋겠네요. 다음 주에 진짜 제가 빵끝 얻는 마음껏 웃는 집탐? 집탐 가지고 올게요. 거짓말하지 마. 또 우리는 5월의 첫째 주. 비극적인. 가정의 달 지금 특집. 정하고 네. 무슨 사고가 일어나도 그걸로 네. 하는 거야. 자꾸 제가 일주일 동안 벌어지는 일들의 영향을 받아서 막 대통령 주제를- 탄핵 소추 들어가도 안 하는 거야. 그러면 안 돼. 아 이거 하면 안 돼. 무조건 이걸로 해야 돼. 아무튼- 주제 정해 빨리. 네, 좀 역시 가정의 달 아까 가정의 역시 달 가정의 달은 마약인가요? 어떻게 하나? 또 이거야 나. 가정의 달 아니면은 고려해 볼게요. 그런 거 어때요? 네. 가정의 달이니까 네. 이 가족 안에서 벌어지는 송사에 관한 뭐 그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단순히 이혼이 아니라 뭐 재반. 가정폭력도 있고 그다음에 독특한 예전에 판결들. 우리 박수홍 씨 독특한 사건도 있었고. 뭐 상속도 있을 수 있고. 네. 근데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너무 좋은데 어떻게 보면 되게 넓으니까. 네. 너무 그- 많은데. 고르면 되지. 근데 너무 넓으면 이렇게 우리끼리 송사는 빵끝 하는 아, 걸로. 그래? 우리끼리 가족 간의 송사 힘이 빠져. 왜 뭐 가족 간의 송사 있나 봐요. 뭐 고모하고 사이 안 아까 좋아요? 그 박수홍 씨 사건 같은 것도 답답하잖아요. 아니, 근데 뭐 여러 가지 섞으면 재밌는 것도 있잖아요. 이런 거 뭐 엄마가 내 세뱃돈을 가져갔는데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괜히 재밌는 거 찾아내지 마. 괜히 지금 재밌는 거 찾아내는 거 하게 만들려고. 가벼운 거 찾아낸 것 같은데. 가벼운 것도 해야 재밌지. 아, 그렇죠. 네. 근데 아니 이렇게 넓은 주제를 해버리면 좋은 점이 있어요. 깊이 안 들어가고 그냥 한 번씩 건드려주면 되니까 우리가 편해. 아 이거 청취자 듣고 있나 지금 이 말을? 아, 가정의 달 특집. 네. 가족 제가 사이의 한- 송사. 목요일에 또 죄송한데 이거 하겠습니다 이러면서 무거운 것도. 그러겠지 또. 네. 근데 요즘 너무 그런 사건이 많아요. 그러니까요. 그 예를 이제 들어 그만하고 싶어. 가벼운 거 그런 거 있네. 효도 상속분 이런 거. 열심히 모신 그 네. 자식한테 더 상속분을 주자. 이런 거 옛날에 무슨 국회의원이 내걸었다가 바로 안 하지 않았나요? 기억을 못 하시네 다들. 그걸 어떻게 근데 입증하지? 그러게요. 그러니까 내 마음은 진짜였어. 내가 비록 돈이 없어서 이렇게 열심히 하진 못했지만. 그리고 그럼 나도 그것도 상속 많이 있죠. 받나요? 직접 와서 한 그래서 안 하게 사람이랑 됐겠죠. 법안을. 돈으로 한 사람이 또 다를 수 있으니까 효도에. 그러니까 내가 효란- 막 간병 다 했는데 효란 무엇인가로 가야 그런 돼요. 무엇인가도 문제가 있어요. 돈은 과연. 우리 오빠가 다 냈어. 왜 막 이러면 어떡해. 제가 그러니까 되게 구체적으로 들어가시네. 근데 이게 제가 그런 말을 본 것 같아요. 무슨 쇼츠에서
효도를 강요하지 마라. 왜냐하면 자식은 부모가 낳고 싶어서 낳은 건데 맞아. 내가 자식 태어나고 입장에서는 싶어서 태어나고 싶어 태어난 게 아니기 아니다. 때문에 부모가 자식을 양육하는 건 너무 당연한 일이고 그렇게 된 자식이 부모한테 효도를 하는 거는 별개의 문제다. 뭐 해주면 고마운 거지만 효는 의무가 절대 아니다. 음. 지금 부모 된 입장에서 좀 슬픈 얘기였습니다. 네. 우리 땡땡아 듣고 있니? 그런 쇼츠 보지 마라. 효도는 의무란다. 하나 물론 제작을 하세요. 내가 그러면. 부모님한테 한 걸 보고 네가 이거 좀 뭐이? 배운 게 있겠지만 이거 뭐? 볼거 안 해주겠네요. 내가 부모님한테 한 걸 보고 잘 안 해줄 것 같은데 네. 아무튼 똑같이 하지 말고 넌 더 해라 효도. 알아서 잘 살아라 해야죠. 만 10살까지 되면은 뭐 평생 할 효도 다 한다고 하더라고요. 예. 아, 다 했나요? 저 지금 10살이잖아요. 아닌가? 저 10살인데 저도 애가. 이제 끝났네 그럼. 나봐라. 이제 마음고생할 잘하지 일만 마세요. 남은. 효도 10세 종말론. 네. 한자로 한 겁니다. 네, 한자성어처럼. 이제 각자 그냥 돈을 모으세요. 효도를 노후 바라지 준비를 말고. 하세요. 아, 맞아요. 애는 지금 알아서 크라고 하고. 40대 중후반 이후 되면은 네. 이제 노년 대비를 해야 되는. 그러니까 애들은 자기가 알아서 알아서 하는 해요. 거고. 노년에 돈 없으면 슬프대요. 건강도 건강이 더 중요하긴 하죠. 운동 좀. 네. 네. 오늘도 잠을 2시간 자고 나왔네요. 네. 아무튼 네. 수미 쌍관으로 건강을 잘 챙기자는 얘기를 하면서 오늘 방송을 마무리하겠습니다. 11시 감사합니다. 11분 1111. 여러분 안녕.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나도 법률 전문가 세상만 사법으로 재밌게 풀어내는 여기는 최종 의견 최종 의견 최종 의견 최종 의견으로 오세요 고품격 법률 팟캐스트 여기는 최종